예, 오늘 첫 코너에서 보셨을 텐데 홍콩이 지금 난리입니다. 예,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의 현지 상황은 들었고, 그렇다면은 도대체 홍콩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정확한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특임교수 우수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뭐 중국 정통파시잖아요. 정통 중국통. 친중파라고 항상. 예,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 리진님이 5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NIJI님.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는 소중하게 제작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 소개는 못 시켜드리고요. 신디캣님이 뉴스는 핫식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H서원님도 저녁 뉴스는 핫식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중동은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눈우리님도 계시고요. 예, 뭐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닥터키친 다방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집으로 자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이 에세이도 화면을 캡처해서 저희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중국은 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가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그러죠?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예. 저는 중국 당국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이런 말 하면요, 저거 정말 중국 편만 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할까요? 아니, 분석은 양쪽을 알아야 되니까. 분석은 냉정하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러면 우리 이 국민TV 시청자, 애청자분들의 양식을 믿고, 예. 어차피 양측을 알아야 되니까, 예. 중국 측의 변을 한번 제가 파악한 변을 알려드리면요. 예. 예를 들면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한국도 힘이 없어갖고 일제시대에 침략을 당했다. 그래서 6.25 때도 힘이 없어가지고 싸웠고 지금도 분단돼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남북 통일이지 않냐.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다. 힘이 없었다. 그래서 청나라도 멸망당했다. 누구에게? 서구 열강들에게. 그 과정 속에서 아편 전쟁도 겪고 홍콩과 마카오라는 자기들의 생땅을 하량이란 좋은 말로 했지만 침탈당했다. 뺏겼다. 그렇죠. 지금 한국이 남북 통일을 통해 갖고 국운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중국도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뤄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홍콩도 마카오도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감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홍콩이 계속해서 뭐 백몇십 년 동안 서구 열강, 중국 지금 제도하고는 다른 서구 열강 속에 있다 보니까 그쪽의 세력들, 중국 입장에서는 그쪽 세력들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도 마카오도 자신들과 같이 만들지 않으면 완전한 통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항상 얘기했습니까? 주권을 완전히 보존하고 완전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라는 것은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라면 홍콩도 마카오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홍콩 장관 직선제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형식으로 뭐 자기들이 체제하고는 다른 식으로 간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은 인정할 수 없고 또 홍콩만 만약 인정한다 하게 되면은 마카오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륙의 다른 지역도 그처럼 하려고 할 테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중국 정부가 1949년에 건국된 이후에 줄곧 견제해온 조국의 완전한 통일, 해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은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많은 중국의 교훈을 얻었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자치권을 이렇게 완전히 줘버리면은 이거는 나라가 분열되는구나. 그래서 자치권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주되 그거에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이었고, 그게 연장선상에서 홍콩이나 마카오나 이런 데에도 적용이 되니까 일국양제라고 하지만은 완벽한 자유권을 주는 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어쨌든 직선제를 요구를 하는 거는 중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어떤 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양측의 입장을 보면요.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4.19도 있었고 저는 5.18도 그렇고 60 민주항쟁도 직접 겪은 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너무도 잘 알아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고귀한 보혈을 자양분으로 성장한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국을 통일시켜 대한민국은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 또 할 말이 없고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강경 진압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참 중국은 할 말이 없어 하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과격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쪽도 강경 진압을 하지 않는다. 저쪽에서는 강경 진압을 하니까 과격하게 점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는요. 치킨 게임 양상에 들어갔어요. 둘이 대화는 쉽지 않아. 행정장관 직선까지 요구하는 것까지는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좀 더 과격하게 돼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홍콩 시위대하고 중국 당국이 여기서 말하는 중국 당국은 일단 홍콩 행정당국을 앞에 내세웠으니까 그래서 뒤에는 중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요. 양측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홍콩 민주화 항쟁을 하는 이 시위대와 중국의 입장을 가장 잘하는 우리가 정부 측면에서 쉽지 않다면은 적십자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내정 간섭이나 개입의 측면이 아닌 정말 냉정하게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해 갖고 악화되는 것만 좀 더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중재를 해 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국내 여론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여론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유혈 사태가 네. 어느 정도 벌어지고 강경 진압하는 거는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네. 상황 아니냐라고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뭐 태도나 입장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되게 강경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항상 강경한 것이고 중국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표리부동이거든요. 표리부동. 겉으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국익을 더 중시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번엔 강경하게 시진핑 주석이 해외에 가서도 단호하게 처리해라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보십시오. 지금 중국은 미중 패권전쟁 국면에서 미국이 자국 보호주의, 미국 국익 우선을 하니까 그 떡고물을 주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삭을 줍는 형식을 해가지고 우리는 미국과 달리 국제사회에 더 협력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룰을 더 따를 것이고 과거에 거칠었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홍콩 사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해가지고 강경 진압을 해갖고 희생자가 나타난다는 것. 중국 당국은 당연히 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간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저쪽에 과격하게 나오니까 조금 더 강경하게 진압할 수밖에 없고 저쪽에서는 강경하게 진압하니까 조금 더 과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측은 지금 해결할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양측이 신뢰할 만한 어떤 한 측이 나타나가지고 제3자가 대화의 테이블 정말 내정 간섭이나 개입하고는 관계없이 냉정하게 대화를 해라. 그 기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냉정하게 찾으면서 대화를 하나씩 당장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가면서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일 수도 있거든요. 서구 열강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못 믿죠. 그러니까 서구 열강에 의해서 다 뺏겼는데 자기들이 뺏어간 상태에서 중재 준다면은 병주고 약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교수님,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안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정부가 하든가 아니면은 이걸 굳이 공개적으로 안 해도 돼요. 양측에 체면도 있으니까 비공개적으로 노력해갖고 이런 안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혼자 나간다면 부담되면요.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독려해갖고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무고한 희생이 나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으니까 우리 노력해가지고 양측이 냉정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중국도 툭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쌍방이 냉정하게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양보를 통해서 해결하길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의를 벌써 해주겠다라는 거. 우리가 유도하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사회에서 더 먼저 반대를 해요. 중국이 우리 말 들어줄 거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철저하게 우리가 아직도 약소국이라 생각하는
20세기 냉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중견 강국으로 성장했다니까요. 아, 네. 충분히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성장할 수 함으로써 있어요. 중재를 네. 할 수 있다. 사실 지금 이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뭐 직설적으로 중국을 비난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NBA 완전히 그래 매출액이 뭐 20%가 줄었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한국 정부도 지금 일각에서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 홍콩 지금 시위대도 저렇게 힘든데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런 사태를 역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보는 방안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정부는요 지금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너무 미국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언감생신 우리가 무슨 발상 자체도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둘은 양측은 지금 해결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치킨 게임 양상이에요. 빨려 들어가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이죠. 희생자가 더 나오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걸 간파하고 중국도 시위대도 특히 말씀하신 그 시위대 같은 경우 우리한테 너희들은 5.18도 60항쟁도 민주항쟁 다 겪었으면서 가만히 있냐. 우리도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심정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민주화 항쟁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 저도 그런 청춘을 보냈으니까요. 네. 하지만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또 쉽지 않은 현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단된 현실이 있고 중국도 그렇게 자기들 말에 의하면 침탈된 조국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동병상련이 있고 시위대의 아픔도 아니까 더군다나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니까 우리가 정말 한쪽에 쏠리지 않는 측면에서 대국적으로 냉정하게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해 준다라는 식으로 이니셔티브를 치고 나가면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도 우리한테 고맙게 할 것이고 시위대도 우리한테 생각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노력했다라는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담대한 전향적인 사고를 못하니까 문제죠. 양측이 어쨌든 지금 퇴로를 마련하기 힘든데 어떤 퇴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시위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선제 아니면 우리에게 거의 죽음을 달라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다른 방식으로 이게 어떤 무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회의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걸 중국에서는 거의 절대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에스컬레이트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씩씩씩 자존심 싸움까지 들어가게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뒤로 물러서서 잠깐 생각을 합시다. 타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냉각기를 갖고 대화를 하게끔 하면서 자기들끼리 해결하기 쉽지 않으면은 중국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홍콩도 중국계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은 920식처럼 뒤로 미룬다. 아, 지금은 우리가 쉽지 않으니까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뒤로 미루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뿐만 부담스러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중재안을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그 속에서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지금은 최악이니까 최악의 국면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사고조차도 우리 사회 스스로가 못하게끔 제가 다른 데 나서 이런 얘기 했더니 얼마나 많은 비난한지 아십니까? 왜 이런 사고조차도 못하게 하는지 저는 참 그 다친 사고가 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가능성과 뭐 해놓고 또 제안이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바로 정부가 할 것도 아니고 네. 다양하게 이제 네. 우리가 논의의 테이블을 네. 올려놓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홍콩에서 참 김미연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 교수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높은 허들을 넘는 느낌이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담대한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처럼 아무 말도 않고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 제기를 제안을 함으로써 이걸 토대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해 갖고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생한테도 혹은 중학생한테도 좋은 아이디어를 저는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담론을 제안하자 여러 가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자. 그냥 안타깝게 무고한 희생이 생기는 것 바라보기만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는 우리 바로 옆 나라이기도 하니까 또 우리가 그 아픔을 정말 겪었으니까 적극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자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예, 뭐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이제 24일 구의원 선거가 예정돼 네. 있는데 선거가 미뤄지니 마느니 근데 이게
이 현재 상황하고 뭐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예. 그 중국 정부 그 행정 당국한테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진압했다. 아무래도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욕먹기 마련이지 지금 않습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예.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은 압도적으로 정권을 쥐고 있는 쪽이 불리하게 될 테니까 예, 예. 지금 상태에서는 치안이 부재하고 질서가 힘들기 때문에 뭐 선거하기 쉽지 않다라는 식으로 그 전격 연기하고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아직 뭐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연기가 되면은 근데 또 더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기한다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홍콩의 민주를 요구하는 민주파라고 예, 한다면 민주파에서 가만히 또 안 있겠죠. 정말 지금 활화산입니다. 휘발성이 높은 활화산이거든요. 하나만 잘못됐다면 팍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친중국파라고 한다면요. 예, 예. 친중국파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살얼음을 걷듯이 하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 어떤 걸 잡아가지고 선거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지금 만들고 축적하고 있겠죠. 그렇군요. 캐리람 행정장관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라면은 이 지금 상황이 수습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 그거는 한참 전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홍콩 시위하는 쪽에서는 5가지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캐리람 장관 같은 경우는 안중에도 없고 홍콩 시위하는 측에서는 뒤에는 중국 당국이 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도 직접 나서가지고 빨리 해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카운터파트는 홍콩 행정당국이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데 좀 어떻게 국제사회가 한번 묘수를 네.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홍콩 얘기 말고 지금 국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지금 지소미아, 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애시당초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2016년에 맺어진 건데 지금 지소미아가 지금 어쨌든 종료가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연장을 더 안 하는 것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나요? 지소미아 관련해서.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예. 우수근의 한중일 TV에 막 올린 게 지소미아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수근의 한중일 TV를 봐주십사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관망이죠. 왜냐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나쁠 게 없으니까요. 중국이 예. 가장 깔끔한 것은 한미일이 삼각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경계전선을 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의를 하는 그거가 예. 좀 껄끄럽죠 한마디로.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붕괴가 되는 형국이 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말도 무슨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침묵은 금이다라는 식으로 지켜보면서 표정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봤자 좋을 것도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 그래서 어차피 한국의 기류를 보면은 지소미아는 종료될 것이 거의 틀림이 없으니까 예. 뭐 지금 상황에서도 그 한일 간에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아베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쉽지 않을 것 같고 종료된다면은 자기들한테 나쁠 것이 없는데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상태로 가장 좋은데 한마디 하면은 또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침묵이 금인 상태인 것이죠. 지소미아와 관련돼서는. 북중 관계는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한동안 굉장히 가까워졌다가 지금은 뭐 얘기가 없어요. 특별히 이게 뭐 다시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냉각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계속 뜨거운 건가요? 그 둘은? 계속 뜨거운 것인데 지금은 예. 북한을 지켜봐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은 어차피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지금 국제정치 상황 속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예. 중국도 북한을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가장 좋은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교류라든가 인문 교류로 되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북미 대화는 중국이 지지를 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은 지금? 말로는 지지한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리부동, 북미 대화를 통해 가지고 비핵화 문제가 잘 실현되길 바란다지만 북미 대화가 잘 진전되면은 자기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을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표리부동인 거예요. 미국의 하지만, 영향력이 북한에 네.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는 관계가 좋으니까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미국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는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런데 자기들이 한마디 함으로써 뭐가 잘 되거나 잘 돼도 큰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안 되면 오히려 더 큰 너희 때문에 안 됐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상태가 최선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중 관계는 지금 뭐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한중 관계에 뭐 특별히 이슈가 있는 건가요, 현재? 한중 관계는 우리가 너무 뭐 솔직히 너무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도 뭐 그 중국의 특파원들을 만나갖고 오후에 이런저런 미팅을 좀 하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너무 미국 위주로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어필해갖고 시진핑 주석이 올해 올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7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도 그렇고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다 날렸어요. 그것은 우리도 시진핑 주석을 오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요. 시진핑 주석 오십시오 하지만 가운데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못 오는 거야. 오려는데 왜 안 오냐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중국을 모르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자기들이 오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얘기만 하고 탓하기만 하니까 골치 아프다. 그 지금은 일본 쪽으로 빨리 그 손을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아베가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갑질 당하면 안 된다라는 국내에서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진핑한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진핑한테 손을 벌리고 있고 시진핑은 그 아베의 손을 잡는 척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느끼게끔 그 만드는 것도 자기들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방적이고 정신 못 차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저는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 아유 얘네들하고는 진짜 안 통해. 그래서 일본 쪽으로 다가가는 형국인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거를 최근에 이 어떤 국제관계가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뭐 이를테면은 일본하고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한국이 일본하고 싫어하는 것만큼 중국도 일본을 싫어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또 어느 때는 가까워지고 약간 이 복잡하게 항상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익,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거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도 또 필요하면 더 관계 개선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또 미국하고의 어떤 뭐 이런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그걸 또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맞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에게 미국이 실컷 좋건 가장 의미가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예. 그 미국한테 우리가 국력적으로 1대1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저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카드, 북한 카드를 활용하자. 다행히 중국도 북한도 우리하고 관계 개선을 그렇게 원하니까 예. 하면서 미국한테 니네가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무슨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가 대화하고 관계 강화하는 걸 알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교를 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바쁘신데 우리 우 교수님이 또 나와주셔서 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을 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종종 네. 또 저희 우리 시청자들한테 또 좀 네. 이렇게 눈을 뜨게 이게 국제관계 눈을 뜨게 좀 많이 좀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제 유튜브 아시겠습니까? 예. 우수군의 한중일 TV, 우수군의 한중일 TV입니다. 오늘도 올렸습니다. 봐주십시오. 예, 우수군의 한중일 TV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예.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수군 한양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